여러분, 1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닷다 60초의 작은 습관이 기억력과 집중력을 되찾아드립니다. 지금 막 손을 들고 서서 한 번만 해보세요. 무릎을 살짝 들어 반대 손으로 건드리고 숫자 하나를 크게 말해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을 1분 동안 꾸준히 하면 뇌에 혈류가 올라가고 기억에 중요한 해마와 전두엽에 자극이 들어갑니다. 60세 이후라면 누구나 할 수 있을까? 라고 망설입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연세 세브란스 병원 등 국내 주요 병원에서 권하는 움직임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편안한 의자 옆에서 1분 동안만 이 루틴을 해보세요. 심장이 조금 빨라지고 얼굴이 따뜻해지며 머릿속이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이 경험은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되찾은 작은 성공과 같습니다. 기억력이 불안하셨던 70대 김 씨는 매일 1분 루틴을 3개월간 지키자 자신감이 생기고 약 복용을 더 정확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나누는 정보는 단순한 트릭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뇌를 활성화시키는 원리에 기반한 안정성과 실효성을 고려한 방법입니다. 잠깐의 시간으로 마음의 안도감을 얻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1분 루틴의 과학적 배경, 병원에서의 연구 결과, 구체적인 동작과 안전 수칙, 일상에 끼워 넣는 방법, 동반하면 좋은 생활 습관까지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따라해 보시면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 뇌 근육과 비슷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되고 꾸준히 자극을 주면 기능이 좋아집니다.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혈류 증가입니다. 걷기나 가벼운 움직임은 뇌로 가는 혈류를 늘려 산소와 영양분을 빠르게 공급합니다. 둘째, 신경 영양인자 PDNF 증가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 유래신경 영양인자라고 불리는 단백질을 늘려 신경세포의 성장을 돕고 시냅스 연결을 강화합니다. 셋째, 신경 가소성입니다. 새로운 동작이나 인지 과제를 반복하면 뇌가 그 변화를 학습하면서 구조적으로도 변합니다. 이를 해마와 전전두엽의 부피 증가로 확인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혈관계와 인지 기능을 연계해 연구하는 국내 연구팀들은 규칙적인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기억력 검사 점수를 유의미하게 개선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면 뇌는 오래된 길처럼 패인 도로입니다. 가벼운 운동은 그 길 위에 새 포장을 하는 것과 같아 도로가 매끄러워져 차량이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교차 동작이나 양측을 사용하는 운동은 좌우 뇌를 연결하는 뇌량, 자극해 정보 전달이 빨라지게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성 위험 요인이 늘어나며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쉬운데 간단한 1분 루틴으로도 순간적인 혈류 증가와 신경 자극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연구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지속성입니다. 하루 1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한 달, 세 달 후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듭니다. 국내 주요 병원과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현실에 맞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에서는 중등도 신체 활동이 노인성 경도인지 장애 환자들의 전반적 인지 능력 개선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임상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아산병원 예방의학팀은 생활습관 개입 프로그램에서 규칙적인 저강도 운동을 포함한 참여자들이 혈압과 혈당 조절에서 개선을 보였고, 이와 함께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향상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는 균형 및 근력 강화와 인지 훈련을 결합한 프로그램들이 낙상 위험을 낮추고 기억력 지표를 개선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병원들은 예방적 접근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 수준의 자료에서는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로 진단받는 비율이 약 10% 전후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 수치는 가족력이 없는 분이라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병원에서 권하는 핵심은 복합적 개입입니다. 단일 약물이나 단일 행동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체 활동, 사회적 교류, 영양 관리, 수면 개선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더 높은 효과를 냅니다. 그렇지만 바쁜 사람이나 체력 저하로 긴 시간 운동하기 어렵다면 1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간단한 루틴은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국내외 여러 연구는 짧은 시간이라도 반복적인 자극이 인지적 이득을 준다고 보고합니다. 자, 구체적인 하루 1분 루틴을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의자 하나와 벽, 그리고 편안한 신발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셔야 하니 균형이 불안하면 의자를 잡고 하세요. 동작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20초 제자리 교차 보행입니다. 발을 번갈아 들어 무릎 높이는 무릎 중간 정도, 손은 반대쪽 무릎을 가볍게 터치합니다. 이때 몸통을 살짝 회전시키면 더 좋습니다. 둘째, 20초 양팔 교차 흔들기와 숫자 말하기입니다. 두 팔을 어깨 높이로 들어 교차해서 앞에서 교차시키며 동시에 7부터 한 자리씩 빼는 식으로 숫자 계산을 합니다. 7, 4, 1. 셋째, 20초. 눈 감고 균형 잡기 또는 한 발 서기입니다. 가능한 경우 한 발로 10초씩 서보고 힘들면 의자에 손을 얹고 해도 됩니다. 총합 60초입니다. 각 단계는 뇌의 다른 부분을 자극합니다. 제자리 교차 보행은 골격근의 협응과 좌우 뇌의 연결을 유도하고 팔 교차와 숫자 계산은 전두엽의 실행 기능과 작업 기억을 동시 자극합니다. 한발서기는 전정계와 손의 감각 피지를 활성화해 균형과 공간 인지 기능을 개선합니다. 초보자는 처음에 60초 전구를 연속으로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20초씩 나눠 하루 3번 해도 좋습니다.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전에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되 대부분의 환자들은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병원에서는 간단한 선별 질문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왜 이 동작이 뇌를 젊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지 원리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차 동작은 좌우 대뇌반구의 동시 활동을 요구합니다. 오른발을 들고 왼손을 대는 동작은 뇌의 양쪽을 연결하는 뇌량을 활성화해 정보 전달 속도를 높입니다. 좌우 두뇌를 자주 사용하면 오래된 무딘 전선에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신경회로가 튼튼해집니다. 둘째, 숫자 계산 같은 인지 부하, 동작과 결합하면 듀얼 태스크, 훈련이 되어 전두엽과 작업 기억을 효과적으로 자극합니다. 전두엽은 계획, 문제 해결, 주의 집중을 담당해 노화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셋째, 한발 서기와 같은 균형 운동은 전정기관과 손해를 사용해 감각 통합을 향상시킵니다. 이 부분은 단지 넘어지지 않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공간 인지와 일상생활에서의 상황 판단 능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지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이러한 운동들이 시냅스 가소성을 촉진하고 뇌 유래신경 영양인자, 분비를 자극해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효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하면 뇌는 정원과 같아서 다양한 활동은 물주기, 가지치기, 비료주기와 같습니다. 같은 방법으로만 돌보면 정원은 정체되지만 다양한 자극을 주면 다시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이 1분 루틴은 단일 자극이 아니라 운동부터 인지부터 균형의 복합 자극으로 뇌에 다층적인 이익을 제공합니다. 병원에서 만난 실제 환자 사례를 나눕니다. 72세 박할아버지 가명은 최근 기억이 자주 흐려지고 가끔 약 복용을 잊어 가족이 걱정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연세대 병원에서 경도 인지장애 소견을 받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장시간 운동은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수술을 몇 차례 받으신 분이라 과격한 운동은 금기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매일 1분 루틴을 권했고 박 할아버지는 아침 일어나 침대 옆에서 1분을 시작으로 삼았습니다. 3개월 후 내원했을 때 박 할아버지는 자신이 약 복용 시간을 더 잘 지키게 되었고 가게에서 계산 시 예전보다 숫자를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졌다고 스스로 느꼈습니다. 기초인지검사에서도 소폭의 개선이 관찰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66세 김 여사님, 가명은 낙상이 두려워 바깥 활동을 줄였고 우울감도 있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권하는 균형과 인지 동작을 집에서 1분씩 시작했고 점차 시간과 난도를 늘리며 외출 횟수가 늘었습니다. 가족들이 보기에도 표정이 밝아지고 말수가 늘어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병원에서 약물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생활 습관 개선으로 보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같은 효과를 보지는 않지만 작은 성공 경험이 행동을 바꾸고 자기 효능감을 높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상에 이 1분 루틴은 어떻게 끼워 넣을지 구체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기존의 습관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아침 세수 후 TV 광고 한 편이 나올 때, 식사 바로 전 또는 양치질을 마친 직후 같은 일상적 루틴에 1분을 붙이면 잊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세수를 마친 후 거울 앞에서 1분 루틴을 하고 점심 먹기 전에도 한번 해보세요. 하루 총 2토 3분이라도 습관화하면 의미가 큽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하면 더 쉽습니다. 손자, 자녀와 오늘의 1분을 함께하며 웃고 떠드는 활동은 사회적 교류도 늘려 인지 건강에 이롭습니다. 외출하기 전 화장실 앞이나 부엌에서 할 수 있도록 작은 메모를 붙이거나 핸드폰 알림을 설정하십시오. 특히 노년기에는 규칙성이 중요하므로 같은 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강도를 높이거나 시간을 늘리고 싶다면 매주 10초씩 늘려 2분, 3분으로 확장하면 됩니다. 다만 무리하면 지속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매일 하는 습관을 목표로 하세요. 병원에서는 지속 가능성이 가장 큰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주변 환경을 안전하게 정리하고 미끄러운 바닥이나 전선이 없도록 청소해 넘어짐 위험을 줄이십시오. 만약 관절염이나 무릎 통증이 심하면 의자에 앉아 다리 교차와 팔 동작을 결합하여 시행해도 유사한 인지 자극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 1분 루틴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뇌 건강을 위해 함께 병행하면 좋은 운동과 생활 습관을 소개합니다. 먼저 주 3회 30분 정도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걷기, 실내 자전거 등 글을 권장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뇌에 지속적인 혈류 공급을 돕습니다. 둘째, 주 2회 이상 근력 운동, 가벼운 아령, 고무밴드, 의자 스쿼트를 통해 근력을 유지하면 낙상 위험이 줄고 일상생활의 독립성이 유지됩니다. 셋째, 유연성과 균형을 위한 스트레칭과 태극권, 요가 같은 운동은 정신 안정과 관절 가동 범위를 확보해 전반적 기능을 높입니다. 영양 측면에서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채소와 생선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권장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인지 건강에 유리하다는 연구도 다수 있습니다. 수면은 7시간 전후를 목표로 규칙적인 취침과 기상 습관을 유지하세요. 또한 사회적 교류와 독서, 악기 연주, 수공예 등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활동은 뇌에 도전 과제를 제공합니다. 병원에서는 이들 요소를 통합한 다중요인 중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합니다. 단,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부상을 초래하므로 개인 상태에 맞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권하는 수준에서 활동을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루틴을 할 때 안전한 환경과 예방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넘어짐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용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하고 밝은 조명 아래에서 시행하세요. 의자나 벽을 가까이 두어 필요시 손을 짚을 수 있게 합니다.
심혈관계 질환이나 심장 박동 이상, 최근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분은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은 상태라면 급격한 심박수 상승은 위험할 수 있으니 낮은 강도로 시작하세요. 관절염이나 무릎 통증이 있는 경우 서서 하는 동작 대신 앉아서 팔과 상체의 교차 동작, 가벼운 발 동작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병원 응급실을 자주 방문하는 분이라면 보행 보조기구나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에서는 고령 환자의 운동 처방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초기에는 전문 치료사나 간호사의 지도하에 시작하도록 권장합니다. 집에서 스스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알리고 처음 몇 해는 옆에서 관찰을 받으며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동 전후로 통증이 심하거나 어지러움이 지속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 진료를 받으세요. 안전하게 습관을 유지하면 장기적으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1분 루틴의 효과를 어떻게 모니터링 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주관적 자기보고입니다. 매주 노트에 기억력 상태, 좋음, 보통, 나쁨, 기분, 기쁨, 우울, 낙상, 유무, 약 복용, 정확성 등을 기록하세요. 추세를 보면 개선 여부를 느끼기 쉽습니다. 둘째, 간단한 인지검사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주일 간격으로 3단어 기억하기 테스트, 시계 그리기, 동물 이름 1분 동안 떠올리기, 언어 유창성 등을 측정합니다. 처음에 기록해두고 1개월, 3개월 후 변화율을 비교하세요. 셋째, 기능적 지표입니다. 집안일 처리는요, 외출 횟수, 대화량 증가 같은 일상 기능의 회복은 중요한 성과입니다. 병원에서는 MMSE나 모카 같은 표준화된 검사를 통해 정확한 변화를 평가하므로 큰 변화가 의심되면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정밀 검사를 받으십시오. 또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과 같은 기초 건강 지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면 심혈관 건강과 연결된 인지 변화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삼성 서울병원과 연세 세브란스에서는 환자들이 간단한 가정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꾸준히 기록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측정은 너무 빈번하지 않게, 예를 들어 1주 또는 2주 간격으로 하여 부담을 줄이는 것이 지속에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소용이 있나요? 1분으로 정말 효과가 있나요? 약을 끊어도 되나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 연구와 임상 사례에서 늦게 시작하더라도 인지 기능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일부는 신경 자극의 촉발점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습관을 만드는데 용이합니다. 약을 끊는 것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은 약의 효과를 보완해 투약량과 필요성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자의로 중단하면 위험합니다. 복잡한 운동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도 답하면 고강도 운동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긴 하지만 고강도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저강도, 단기간 루틴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득을 가져옵니다. 또 하루 1분만 하면 끝이라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1분은 시작점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른 활동들과 연계해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전문가들은 개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운동 강도와 종류를 맞추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추천입니다.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목표를 세워 점검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첫 3개월의 목표는 매일 1분 루틴 습관화입니다. 시작 후 한 달 동안은 가능한 매일 알람을 설정하고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하며 습관을 굳히세요.
3개월 경과 시에는 기존 루틴에 30초를 더하거나 동작의 난도를 조금 올려보는 시기입니다. 6개월 이후에는 주 3회 20트 30분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을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이 시점에서 인지검사와 기능적 지표를 다시 측정해 변화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1년 후에는 현재의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활동, 취미 활동을 확장해 더 다양한 자극을 제공하십시오. 예를 들어 악기 배우기, 공예, 정원 가꾸기 같은 활동을 병행하면 장기적인 뇌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서의 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중장기 추적에서 더 명확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하루 1분의 작은 실천이 꾸준히 누적되면 3개월 트 1년 사이에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변화를 체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표는 크게 잡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루틴을 가족과 함께할 때의 장점도 큽니다. 가족이 함께하면 동기부여가 되고 사회적 유대감이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손주와 함께 숫자 게임을 하며 루틴을 하면 세대 간 교류도 늘어나고 정서적 안정감도 커집니다. 병원에서도 가족 참여형 중재 프로그램을 권장하는데 가족이 관찰자가 되어 초기 변화와 위험 신호를 포착해주면 더 안전합니다. 또한 그룹으로 하는 활동은 경쟁이 아닌 격려를 불러와 꾸준히 지속할 확률을 높입니다. 지역 보건소, 경로당 등에서 진행하는 운동 프로그램과 연계하면 사회적 참여도 늘어나고 지역 의료 자원과의 연결고리도 생깁니다. 연세 세브란스나 아산병원에서는 커뮤니티 기반의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이 서로 격려하고 지속성을 유지하는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면 일상생활의 변화가 더 빨리 정착되고 정서적으로도 긍정적 효과가 큽니다. 혼자 하기 힘들다면 담당 의사에게 가족 참여 권유를 요청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자주 나타나는 오류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정리합니다. 첫째, 한번 빼먹었다가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잊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너무 빨리, 너무 세게 시작해 통증이나 어지러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늘리세요. 셋째, 결과가 바로 안 나와 실망하는 경우입니다. 뇌의 변화는 누적 효과로 나타납니다. 한 달 만에 큰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넷째, 약 대신 운동만 하려는 실수입니다. 약물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복용하고 운동은 보조적 수단으로 함께 하세요. 이러한 오류를 피하려면 매주 스스로 목표를 점검하고 작은 성취를 축하하며 가족과 함께 하거나 지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재활 치료를 활용하면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으며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핵심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루 1분 3가지 동작, 교차 보행, 팔 교차 및 숫자 계산, 균형 잡기, 좌우 내와 전두엽, 해마, 손해를 동시에 자극하는 복합적 운동입니다. 국내 주요 병원과 연구들은 규칙적 신체 활동이 인지기능 유지와 낙상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권합니다. 안전수칙을 지키고 개인 상태에 맞게 변형하면 대부분의 고령자들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을 목표로 매일 실천하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삶의 질이 개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안전입니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1분을 투자해 보세요. 몸과 마음이 조금 더 또렷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일상을 바꾸고 가족의 안심을 불러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